자,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월요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가 마무리 됐습니다. 오늘 마무리 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침에도 화력 관련된 부분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12월 달 들어서 자금이 조금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인 매매 형태 부분들을 보이고 있고, 기관에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종목 부분 움직일 때 보면 일단은 탄력이 좋아요. 전에도 한 코멘트 드렸던 것처럼 기관 투자가들 성향을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단무지입니다. 단순 무식. 그래서 하나 꽂히면 거기에 주변을 잘 안 봐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큰 포석 부분들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주식수를 작년 이미 30% 이상의 매집 부분 끝나놓고 올해 들어서는 코스닥의 매집 부분이 상당히 좀 강화되는 모습들이 좀 보인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지난달에 제가 얘기 드렸을 때 코스닥이 연기금에서 한 2조 중반 정도,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한 3조 원대 매집이 끝났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외국인들은 오늘도 보면 코스닥 쪽에 900억, 950억 정도, 그리고 기관도 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1,500억 가까운 순매수 부분이 들어왔어요. 물론 기관 쪽에서 대형주 쪽에서 한 2,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선방 부분들 했지만, 딱 보시면 대형주도 지수는 지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보다는 계속적으로 종목군 어떤 그 모멘텀이 어떤 부가 이슈가 되는지 주도주 흐름 부분이 미인주 찾기를 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주말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들 규제가 금지 쪽이 아니라 규제 부분도 어느 정도 틀 내로 지금 데리고 왔죠. 비트코인을 여러분들한테 하시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비트코인 말고 비트코인 뒤에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상당히 전반에 쓰일 겁니다. 4차 산업혁명 부분들이 진화되고, 그 다음에 5G가 됐을 때 산업군에 많은 움직임 부분이 보일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전력 관련된 부분하고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중앙 서버, 그러니까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한국전력에 라인을 타가지고 이게 공급 부분들을 좀 하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는 그런 형태 부분들이 될 텐데, 이 블록체인 기술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분산형으로 갈 거예요. 중앙에서 집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은행에서도 보면 컴퓨터가 서버 쪽에서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블록체인 기술이 그거죠. 개인들 간의 어떤 그 거래 부분들 중앙 서버를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하는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 15일 날 시총 40조 근접하는 게임주들 관심권 두실 필요 있다는 얘기 여러 번 드렸고, 그 다음에 진단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블록체인, 창투사 관련된 부분들을 흐름 부분들이 좋다. 종목 장세가 진행될 수 있는 흐름 부분이 있다라고 제목에 제가 올려드렸죠. 오늘 보시면 펄어비스가 한 7% 정도 반등 부분들이 나왔어요. 펄어비스 7%, 그 다음에 다른 게임주도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그 다음에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보면 블록체인이라고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의 다 상한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창투사 관련된 종목군들,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코스닥 활성화 방안 개략적으로 전체 그림 부분에서 제가 지금 보고 싶은 부분들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12월 달이 끝나니까 코스닥 지수가 인덱스 부분들 KLX 250 정도가 될지 아니면 200개 될지 아직 개수 부분들이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또 혼합 부분들을 해가지고 연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금, 큰 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지수를 추세 추정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금을 매수를 해야 되는 그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수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250개 종목 중에서 KLX 250이라는 지수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약간 변수가 생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지금 먼저 만들어야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연기금이 전체 주식수 130조가 안 되는데 코스닥은 3조도 안 되죠. 3조도 안 되는 투자 자금인데
전체 2%에서 10% 정도까지 연기금의 자금 여력 부분, 투입 여력 부분들이 생기는지 여부의 어떤 관건 부분들은 이 인덱스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 인덱스가 만들어져야지 거기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도 인덱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부 편입 부분들을 좀 해야 되죠. 최근에 이제 코스닥 150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주가 상승 분이 그냥 한 10%에서 20% 정도 단기 모멘텀을 받으면서 반등 부분 나왔죠. 그리고 지난번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바이오, 소리 소문 없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반등 부분 나온다 했을 때 신라젠이나 종목군도 움직였지만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군도 상당히 강세 부분들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의 전후에 어떤 이슈 부분들이 있었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임시 주총 부분들을 오픈을 해서 임시 주총을 통해 가지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 관련된 부분들이 화제가 되고 시장에서는 코스피 쪽으로 상장 이전 가능성 부분이 커지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뭐 해야 되나요? 시총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부분들을 좀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수 편입 부분들이 됐을 때 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포트 편입 부분들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내용 부분들이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정확하게 지금 날짜 부분들이 이런 가이드라인 부분들은 없지만 1월달 전에 큰 계략적인 그 부분 나오고 세부사항 부분도 1월달에 나온다는 걸로 지금 일단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총 40조 관련된 종목군, 블록체인, 진단, 창투사 지난주 금요일장에 마감 브리핑에서 코멘트 드렸던 섹터 부분 상당 강세 부분도 나왔고 지금은 지수 보지 마세요. 지금 뭐 오늘 아침에도 보면 CS 관련된 부분들 얘기 드렸죠. 그 다음 신년효과 뭔가 내년에 새로운 어떤 기술 부분들이 어떤 실물이 없어요. 실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펄어비스라는 이런 부분들도 뭐 실적이 되긴 됩니다만은 신년효과에 나오는 부분하고 정책 기대감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떤 기대감 자체가 수급 부분들을 밀어붙이고 수급이 종목군을 상승시키는 그런 장세 부분들이 될 거고 KRX 인덱스 관련된 부분들은 실적하고 기대감 부분들 그게 수급이 밀어붙이면서 반등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뭐 어차피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올해 3조 원 이상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활약 집중 부분들이 계속 개선 부분들이 될 거고 지수는 보지 마시고 종목만 보세요. 기관 투자가들은 대형주라든지 중형주 쪽, 특히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 500억 이상 정도 양쪽 시장에서 양쪽 외국인들 기관이 한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냥 종목 장세 부분들이 이루어지죠. 오늘도 보면 다 이 공통점 부분들이 뭡니까? 코스닥 종목들 강세가 일으켰던 공통점 부분들 본다 하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거기 바운드 내에서 움직여요. 거기 내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4차 산업혁명위원회 발표 부분들 그때 말씀드렸던 내가 어떻게 보면 내년 가장 기본적으로 2018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이 안에서 놀 거예요. 거기서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산타랠리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수 별로 관심 없습니다. 계속 종목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산타랠리 여기서 나오고 신년효과도 여기서 기대감 부분들이 계속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지금 모멘텀 부분에서 보시면 대형주 라인에서 오늘 약세가 이끌었던 섹터가 철강주 섹터죠. 철강주 섹터 부분은 중국의 그 저가 전에 포스코가 주가 하락 부분들이 좀 강화됐을 때 중국 철강의 수입 부분들이 확대가 됐을 때예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까지 잘 움직이다가 중국이 1월부터 철강세를 폐지를 합니다. 수출하는 부분에 철강세를 폐지하다 보니까 저가 철강 부분들이 해외에 다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또 경쟁 부분들을 좀 해야 되겠죠. 이걸로 인해서 2% 전후의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기 모멘텀이죠. 마이너스 되는 요건 부분이 생기니까 하락 부분이 나오지만 그 대형주 라인도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중형주 라인도 보시면 10년 효과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규제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블록체인 기술 부분들이 부각이 좀 되고 블록체인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은 뭡니까? 보안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보안이에요. 보안. 보안 관련된 부분들, 보안 관련 정도 오늘 나온 시큐라는 종목은 오늘 급등 나왔죠. 그러니까 이 연관성 부분들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게임주들, 창투사 계속 이쪽 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화력이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화력 부분 좋고 외국인들은 소리 소문 없이 미리 매집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죠. 미리 매집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어디 하나 꽂히면 그리고 어차피 지금 다음 주까지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군들
어떤 그 뭡니까 수익률 장세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돈은 들어오는데 돈이 지금 이제까지 보면 올해 주식형 펀드 쪽에서 자금이 유출이 좀 됐었죠. 유출이 됐을 경우에는 뭐 코스닥이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이든 그 다음에 코스피 상위 종목군이든 간에 좋은 종목군이라고 할지언정 그냥 두고 있으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을 지언정 그 종목군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왜? 펀드 환매 요청 부분이 나오면 펀드 환매 부분들에 따라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또 반대에 바뀌었죠.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금이 들어오고 있으면 무언가를 사가지고 뭔가를 사서 수익률 부분들을 보여줘야 돼. 보여준다는 측면보다는 일단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상반기는 가지고 있으면 수익 날 건 알지만 매도를 해야 되는 초이스였다면 지금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포인트를 볼까요? 그 매수 여력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관 장세 부분들이 되면 종목 장세가 정말 더 강화되고 드라마틱하게 움직여요. 그냥 뭐 10에서 20% 정도는 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딱 수급이 들어가고 딱 하면 10에서 20%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군들이 산타내려고 신년효과의 기대감도 자체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종목, 지수보다는 종목,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 바운드 내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거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금요일 이슈맨의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아침에 그 중국 러시아 그 철도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렸는데 마무리 하나 더 드리면 질문 댓글 다신 분이 있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철도 건설을 하겠다고 제안 안 한 적 없습니다. 제안한 적 있어요. 어디를 제안했냐면 약간 엉뚱하긴 합니다만은 중국하고 평택항 통해 가지고 뭐 배로 실어 가지고 그쪽 그 중국 TSR인가 TCR 연결 부분들은 예전에 화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북한의 연결 부분들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평택항인가 거기에서 중국을 배로 이용해 가지고 배로 기차를 싣고 그쪽 중국에 바로 연결시키는 그런 안들이 나왔는데 중국이 철도 건설 관련된 부분을 우리나라 제안했던 것은 약간 엉뚱하긴 합니다만 전라남도 지역에서 제주도 해저터널 관련된 부분들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 연결 부분들은 러시아 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뭡니까 북한을 통해 가지고 이쪽 나진 핫산이 저 블라디보스크 옆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은 그쪽 서해안으로 동해안으로 나오는 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나진 핫산에 그 뭡니까 부두를 임차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을 통해 가지고 블라디보스크가 그 시베리아 철도의 마지 종착지예요. 이걸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근데 이 철도가 메인이 아니라 철도 옆에 가스관이에요. 가스관. 이걸 지금 이용을 가스관도 관심권이 커지는 거 보고 왜 시베리아 쪽에서 지금 가스 생산 부분하고 북해 쪽에서 북극해인가요? 그쪽에서도 지금 가스 생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지금 통해서 이 블라디보스크를 지금 푸틴이 개발을 시키려고 하려는 이유가 이쪽 지역을 통해 가지고 가스의 공급 부분들을 중국은 이미 PNG 라인 통해 가지고 중국에 많이 공급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최근에 이제 이런 내용 말씀드렸죠. 중국에서 지금 가스 대란이 일어났다고. 석탄의 규제 부분들을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가스가 너무 부족해요. 물론 이제 내년 정도, 20년 정도 되면 이제 공급 부분들이 원활하긴 합니다만은 아마 더 가스의 수익 규모 부분들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 LNG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도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수출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왕이면 배로 LNG 선을 싣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북한 통해 가지고 가스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베리아 철도 부분들 연결되는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건 뭐 정치적인 부분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유통 쪽의 부분에서 지금 해상 라인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에 그냥 그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운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 30에서 50% 이상이 절감되는 효과 부분들이 있어요. 북한은 그냥 그걸로 통해 가지고 통행료만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정치 이념적인 부분에서 북한에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걸 떠나가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될 게 북한의 뭐 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돈 받고 우리가 대신 사주면
그것도 상당히 매력 가치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들은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가지고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바로 이 유통 관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북극이 많이 녹았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녹으면서 이쪽 항로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항로가 열리기 시작했던 게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중국, 러시아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북한 때문에 막혀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뚫으려고 하는 상당히 그런 노력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의 어떤 협력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면 우리나라 유통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다는 측면을 얘기를 드리니까 그 부분을 관심권을 두시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그 물류 부분에 상당히 개선 부분들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쪽 수혜주들도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는데 알고는 계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금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클릭하시면서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